13주차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주제가 또 달라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입문 2에서 여러분들 10장에 해당되는 비모수적 검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니 한번 잘 수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길게요. 먼저 이제 비모수적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그 제목을 보면 분포무관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회귀 분석을 예를 든다면 회귀 분석에 있어서 오차항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그 정규 분포하에 여러분들 뭐 정규 분포나 T 분포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P값 유의확률 이런 걸 계산해서 뭐 회귀 개수가 유의하다 또는 유의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오차항이 그런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근거가 뭐냐? 그 분포에 근거하여 분석을 전개해 나가는 걸 모수적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오차항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 가정을 안 하는 거죠. 어떤 분포를 가정한다라는 게 너무 강한 가정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 또 표본 크기가 되게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검정법을 모수적 방법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비모수적 방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분포에 대한 걸 하지 않으니까 부호라든지 크기라든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결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모수적인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하는 그런 어떤 모수적 방법과 비교해서 이런 비모수적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을 때도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결과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모수적인 검정을 여러분들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런 검정은 되게 중요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회귀 분석, 분산 분석을 그냥 수행하면 되지만 그런 가정이 깨졌을 때, 정규 분포의 가정이 깨졌을 때는 모수적 방법이 아닌 비모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이제 세스 프로그램을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세스 프로그램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프로시저, 프락 유니베리에트 세스 데이터셋 이름이 있고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NORMAL 그 옵션을 여러분들 쓰면은 정규성에 대한 검정을 여러분들 해줍니다. 자, 그래서 노말 옵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출력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그 검정에 메뉴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샤피로 윌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크레머 반 마이스, 앤더슨 달링 뭐 이런 그 정규성 검정하는 통계량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정 통계량의 이제 P 값을 보면요. 샤피르 윌크를 보면은 0.0010 귀무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요. 대립가설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든요. 샤피르 윌크나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전부 0.05보다 유의확률 값이 작죠. 여러분들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표본의 크기가 2000개 이하일 때는 보통 샤피로 윌크 통계량을 추천을 드리고요.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같은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2000 샘플 이상일 때 유용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다른 두 통계량은 바로 그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통계량을 이렇게 좀 변형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네 가지 통계량 전부 유의확률이 0.05보다 작잖아요. 따라서 귀무가설,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줄기 그림이나 정규 확률도 직선에서 좀 벗어나 있죠. 그런 걸 통해서도 정규분포 가정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무수적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 정규분포를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를 확인하는 정규성 검정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에요.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 거기 보면 옵저베이션이 1부터 10위까지 있고요. 사전 점수, 사후 점수가 있고 그거 빼면은 이제 차이가 있죠. 차이가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절대값의 크기를 또 1부터 10위까지 줄 수가 있죠. 그걸 부호까지 이제 붙여주면 마이너스 12, 90 이런 등등의 결과들이 여러분들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럴 때 부호와 순위를 이용하는 그런 검정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모수적 검정, 일반적인 T 검정에 대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부호와 순위 검정을 이제 우리가 사인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거기 프로시저 이름을 보면은 프락 유니베리엣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노멀이라고 하는 옵션이 적혀 있는 걸 볼고요. MU0 이꼬르 0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검증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 어떤 실험 후의 수치가 실험 전의 수치보다 커졌는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세타가 0이고요. 대립가설은 커졌나름 세타가 0보다 크다 이런 거죠. 그럴 때 mu0 이꼬르 0이라고 옵션을 쓰면 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결과를 보면요. 유의확률값을 여러분들 보면은 양측 검증 유의확률값이 거기 나와 있어요. 부호라고 하는 거에 m이 돼 있고요. 그렇죠? m.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면 0.0063이라고 하는 P값 찾으셨어요? 우측표 위에입니다. 부호 통계량 M 값 5, P값 0.0063 이런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부호 검정 결과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걸 알 수 있죠. 즉 실험 후의 수치가 실험 수치보다 차이가 없다가 기무가설이고 커졌다가 대립가설입니다. 기각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또 T검정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제 모수적 방법이죠. 그런 경우에 유의확률 값을 보면은 P값이 0.4050이죠.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잖아요. 전혀 반대 결과를 줬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경우도 샤피로 윌크 통계량을 보면 P값이 0.0010이니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니까 비모수적 검정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부호 순위 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했던 것들에 있어서 부호 검정, 사인 테스트의 부호 순위 검정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와 있고요. 그 과정이 1, 2, 3, 4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그냥 참고를 해보고요. 소프트웨어 활용에 초점을 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하나는 이제 부호 순위 합검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널리 이용되고 있는 그런 검정 방법입니다. 이것은 두 모집단에 대해서 이용되고 있는 순위 합검정의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되는 프로시저가 여러분들 이제 나와 있어요. 순위학 검정에 대해서 윌콕슨 순위학 검정인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개의 약품이 있어요. 약품이 A하고 B가 있는데요. 각각 5마리와 6마리 쥐에게 투여하고 생존 시간을 측정한 거예요. 생존 시간. 그래서 생존 시간을 측정해 가지고 두 약품에 대한 평균 생존 시간이 차이가 없다가 기무가설이고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인 거죠. 그러니까 독립이표본 T검정에 해당되는 비모수적 방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윌콕슨 순위학 검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시저는 세스의 NPAR 원웨이, Non-Parametric Way라는 프로시저에서 윌콕슨이라고 하는 옵션을 쓰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드락이고요. 변수는 데이즈입니다. 데이즈 생존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그 다음 페이지 아웃풋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W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한 것의 유의확률 값을 보면은 0.0281 맨 끝에서 두 번째 two-sided PR 꺾기 등호
절대값 S-민 절대값 0.028이라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윌콕슨 순위학 검정으로부터 정확한 유의확률이 0.0281로 계산돼서 0.05 기무가설을 해서 기각해서 두 약품에 대한 평균 생존 시간이 동일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의석 정규 분포로 근사해서 했을 경우는 근사 유의 확률이 투사이드드 PR 꺾기 절대값 Z 0.0316이라는 거 찾으셨죠? 중간에 0.0316 노멀 어프록시메이션 그래서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T분포를 근거로 하면요.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면은 거기서 해당되는 유의확률값이 0.10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고 모수적 방법을 이용했을 때는 기각이 안 되지만 정확한 비모수적 윌콕슨 순위학 검정을 하면은 기각되는 그런 결과가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응 표본에 의한 거예요. 여러분 대응 표본 T-테스트에 해당되는 비모수적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부호 순위 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인풋에 프리포스트가 있고 그 차이 DIFF가 포스트 마이너 프리로 나와 있고요. 자료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출력 결과가 여러분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경우가 여러분들 보면요. 우리가 그룹이 이제 두 그룹의 차이가 아니라 그룹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룹이 여러 개인 경우는 여러분들 일원 분산 분석을 통해서 모수적 방법으로 분석을 했었죠. 그것을 정규성의 가정이 깨졌을 때는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그룹의 평균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의 모수적 방법은 분산 분석이다. 이론 분산 분석. 그거에 대한 비모수적 방법이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게 여러분들 인풋부터 이제 타입이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면요. 세 종류의 파리약이 있어요. A, B, C. 살충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펙트를 조사한 데이터에서 파리약의 종류에 따라서 살충 효과의 차이가 없다가 기무가설이고요.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인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프락 NPAR 원웨이 해서 데이터하고 맨 끝에 윌콕슨이라고 여러분들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그쵸? 그 다음 이그젝트 윌콕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클래스는 타입이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효과입니다. 그와 관련되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뒷페이지에 보면은 맨 끝에 크루스칼 왈리스 테스트에서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 검정 통계량 값이 4.3626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유의확률 값이 0.1101이죠. 정균포로 근사한 건 0.1129입니다.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파리약의 종류에 따른 살충 효과는 차이가 없다가 기무가설인데 그것을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리약의 종류에 따른 살충 효과가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게 바로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대응 표본 T 검정에 해당되는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 독립 2표본에 해당되는 비모수적 검정은 뭐예요? 윌콕슨 순위학 검정. 이론 분산 분석에 해당되는 비모수적 검정은 뭐예요?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 그런 걸 통해서 정교성을 깨졌을 때 그런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데이터 분석 입문 2 강의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